여름이었다. 19살의 나이. 인생이 약속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듯 보였던 시절. 모든 것이 탐험할 세계였고, 감정은 격렬하게 요동쳤으며,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자유의 감각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 삼척의 외진 해변가에 위치한 조용한 별장이 그들의 여름 안식처였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공간, 파도가 해변을 부드럽게 때리는 소리가 걱정을 씻어내주는 그런 곳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운이 넘치는 남자였다. 은발머리는 세련된 우아함을 더했고, 깊고 강렬한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항상 현명함과 엄숙함이 공존하는 존재였기에 영수의 손녀 김아리는 그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비롭게 느꼈다. 하지만 그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다. 둘째 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 하리는 점심 식사 후 바다로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복,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다.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의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며 붉은색 립스틱이 얼굴을 화사하게 빛냈다. 발에는 흰색 샌들 대신 맨발로 모래 위를 걸었다. 모래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지만 바닷바람이 피부를 살랑살랑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영수도 곧이어 낡은 나무 의자와 책을 들고 합류했다. 그는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리는 해변가의 긴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태양의 온기가 몸 구석구석 스며드는 순간, 파도 소리, 짠 바다 냄새, 그리고 야자수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마치 꿈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평화가 깨어졌다. 직감 같은 것이 그녀의 눈을 뜨게 했다. 할아버지가 책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할인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묘했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깊은 생각이 담긴 듯한 표정이었다. 선크림은 꼭 발라야 해.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긴장된 공기를 풀려는 듯 마치 농담하듯이 할인도 미소로 답했다. 할아버지는 책을 넘기며 시선을 분산시키려 애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영수는 좋아하는 책들,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강한 남자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동안 감춰왔던 부드러운 빛깔 말이다. 하리는 긴 의자에 몸을 더 깊숙이 묻으며 공기 중의 감도는 무언가를 느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그 무엇. 아마도 여름의 자유와 고립이 만들어낸 특별한 에너지였을 것이다. 해변가 산책할까? 같이 갈래? 영수가 갑자기 말을 건넸다. 하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젖은 모래를 밟는 감촉, 발목을 적시는 파도, 그리고 점점 붉게 물드는 하늘.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면서 그림 같은 노을이 펼쳐졌다. 노을은 언제나 뭔가 끝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영수가 말했다. 그 말이 재미있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늘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할인이 대답했다. 영수는 반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 순간 할인은 이 여름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언가 더 깊은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상하거나 금지된 느낌이 아니라 고요한 이해와 공유된 외로움에서 태어난 조용한 동맹처럼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지만 그 산책으로 인해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긴 듯했다. 눈빛이 자주 마주쳤고 침묵이 길어졌으며 미소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잠든 후 하리는 침실에 남아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날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났다. 아마도 여름이라는 설렘이었을 테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었을지도 몰랐다.
바다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하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뻗었다. 피부에 달라붙는 여름의 열기와 영수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여운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말 없는 공감과 비밀스러운 언어가 존재했다. 고요함을 깨고 하리는 발코니로 나갔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그리며 무언가를 발견하라는 듯 부르고 있었다. 아래 테라스에서는 할아버지가 나무 의자에 앉아 와인 잔을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잠이 안 오세요? 살짝 묻자 영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름밤은 항상 너무 짧아서 정신 차리면 해가 떠 있지. 그녀는 그 옆에 앉아 밤바람에 얼굴을 스치는 감촉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무슨 생각하세요? 하린이 물었다. 영수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놓고 한숨을 쉬었다. 인생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어떤 순간은 영원히 남고 어떤 순간은 세월에 사라지지. 그 말은 무겁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예요? 하린이 조심스레 물었다. 영수의 눈에 잠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불편함이 아니라 따뜻한 친밀함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말없이 읽었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나도 이번 여름을 기억할 거예요. 영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밤 하린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무언가가 마음을 건드렸고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름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리라는 사실이었다. 여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하린은 이른 아침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오늘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다. 가벼운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다. 내려가자마자 부엌에는 갓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고 할아버지 영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그의 은발은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빛났고 짙은 눈썹 아래로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린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 하린아. 오늘 기분은 어때? 영수가 물었다. 괜찮아요. 어젯밤 이야기 이후로 뭔가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녀는 찻잔을 들며 말했다. 둘은 테라스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침 식사를 했다. 멀리서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하얀 식탁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이야기는 가벼운 일상과 앞으로의 계획으로 흘렀지만 그 속에도 어젯밤의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하린은 혼자 바닷가 산책에 나섰다. 그녀는 흰색 슬리퍼 대신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는 발끝을 간지리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가벼운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하얀 피부가 살짝 드러났다. 하린은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무슨 뜻일까? 그가 말한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은 무엇일까? 해변 끝자락에 놓인 작은 목조 전망대에 다다르자 그녀는 난간에 팔을 기댔다. 끝없는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곳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데 어느새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베이지색 셔츠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평온했다. 도망치고 있니? 영수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하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너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뭔가? 영수가 조용히 물었다.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린이 대답했다.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그런 연결은 말이 필요 없어. 하리는 그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두려움도 불편함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돌아가야지. 영수가 말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머릿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여름은 분명히 평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곧 알게 될 무언가는 모든 것을 바꿔 놓을 터였다. 저녁이 되자 별이 빛나는 테라스에 앉아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고 몸을 감싸는 가벼운 흰색 블라우스와 짧은 청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때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 안 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요. 하린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머릿속 생각들이 너무 많아. 밤새 뒤척이게 하지.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나요? 하린이 묻자 영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더 강하게 느껴야 했던 순간들을 놓친 게 아쉽다. 그 말은 하린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살아야겠네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하다가 미소 지었다. 맞아. 하지만 가끔은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지. 그들은 그렇게 별빛 아래 앉아 깊은 침묵 속에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리고 하린은 알았다. 그 여름, 그 바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의 순간들이 그녀를 영원히 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하린의 방 창문 너머로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들의 비밀을 엿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남겼다. 누가? 왜?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어느 날 오후, 삼척의 작은 해변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린은 하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 반바지를 입고 바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날리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낡은 검은색 운동화 대신 민트색 샌들을 신었고 손목에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작은 은색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팔찌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 팔찌를 볼 때마다 그녀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하린은 할아버지 영수를 따라 오래된 등대가 있는 해안가로 나갔다. 등대는 바람에 깎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강인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수는 손에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고 하린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여기 봐. 이 사진은 내가 젊었을 때 찍은 거야. 영수가 사진첩을 펼치며 말했다. 사진 속 그는 지금과는 달리 머리칼이 검었고 눈빛에는 젊음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곳에서 수많은 여름을 보냈지? 그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어. 하린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때 느꼈던 살아있음이란 게 뭘까요? 제가 아직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건 마음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때로는 두려움조차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말하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순간은 더욱 특별해지지. 하린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그 연결을 찾은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영수가 농담처럼 대답하며 팔짱을 꼈다. 근데 너무 깊게 빠지면 바닷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하린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눈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때 등대 꼭대기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암호지. 저 빛이. 하린이 조용히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아마도 등대 신호일 거야. 오래된 기계가 가끔 이상 신호를 보내거든. 그런가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숨겨진 의미를 느꼈다. 그날 밤, 별들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다. 하리는 창문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던 중, 다시 한번 그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마치 할아버지와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집안의 전화벨이 울렸다. 하리는 놀라서 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전화는 곧 끊겼다. 하리는 전화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여름, 뭔가 이상해.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단다. 하리나.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 하리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름의 평화로움 뒤에는 분명히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막 첫 장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이상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이 발견할 숨겨진 진실과 그 진실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여름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삼척의 해변 마을은 고요함 속에 감춰진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리는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은은한 파란색 롱스커트를 입었다. 그녀의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은빛 귀걸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발끝에는 짙은 갈색의 스트랩 샌들이 그녀의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해변가 작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고 짙은 눈동자에 묘한 빛이 감돌았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하리는 그를 본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혼자 있으면 무서워지지 않나요? 하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파도가 더 무서워요. 그 속엔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비밀이라.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 이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죠. 바다 깊은 곳에 감춰진 이야기 말이에요. 하린의 눈이 반짝였다.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준호는 살짝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에 이 바다 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신비한 조개가 있다고 해요. 그걸 가진 사람은 누구와도 깊은 연결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따르죠. 하리는 순간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연결, 살아있음, 그리고 비밀. 모든 것이 점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그 조개를 가진 사람이 혹시 할아버지인가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목에 찬 작은 은색 팔찌를 보여주었다. 이거 말인가요? 이게 그 전설 속 조개에서 만든 거라는데 정말 신기하죠. 하린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준 그녀만의 작은 비밀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이 비밀의 일부인 거네요. 하린이 속삭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 우리 삶도 크게 바뀔 거예요.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등대 불빛이 깜박였고 파도는 점점 거세게 몰아쳤다. 바람은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하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비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준호 씨.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해요. 하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도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린 씨,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죠. 바다가 속삭이는 소리 속에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등대 꼭대기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그들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다가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여름의 마지막 밤, 비밀은 곧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할인과 준호는 자신도 몰랐던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 바닷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밤, 삼척의 해변가에 자리한 할인의 집안은 조용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할인은 검은색 레이스가 살짝 드러나는 와인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몸에 딱 맞아 그녀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고 발끝에는 붉은색 길이 반짝였다. 그녀의 목걸이에는 작은 진주가 하나 달려 있었으며 은은한 향수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창문 너머로는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다. 할인아, 조심해. 할아버지 영수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그는 오래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은발은 희미한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고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엿보였다. 할아버지, 저도 준비됐어요.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인 씨, 저 왔어요. 이준호가 등장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과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짙은 눈동자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해변가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파도는 거칠게 부서졌다. 모래사장은 미끄러웠고 달빛은 파도에 반사되어 은빛 물결을 만들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해. 영수가 말했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할인과 준호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지도와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바로 전설의 조개인가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맞아. 그리고 이 지도를 따라가면 이 조개에 얽힌 진실을 알 수 있어. 영수가 엄숙하게 말했다. 할인은 조개를 손에 쥐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그럼 저희가 이 진실을 찾아야 하는 거네요. 그래야만 해. 이 비밀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영수가 경고했다. 세 사람은 지도를 들고 어두운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바람은 그들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할인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두려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다. 이 길이 맞나요? 준호가 지도를 살펴보며 물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래된 동굴 입구가 나올 거야. 영수가 대답했다. 도착한 곳은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동굴이었다. 입구는 어둡고 차가웠으며 파도 소리가 동굴 안으로 울려 퍼졌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영수가 말했다. 세 사람은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할인은 조개의 차가운 감촉을 손가락 끝으로 느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저건 준호가 놀라며 외쳤다. 동굴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과 함께 오래된 그림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그림들은 바다와 인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실이야. 영수가 숨죽이며 말했다.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할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빛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도망쳐. 영수가 소리쳤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위 틈새를 지나고 미끄러운 모래 위를 달리며 외부로 나갔다. 파도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그들의 목소리를 삼켰다. 밖으로 나오자 할인은 숨을 헐떡이며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할아버지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인은 조개를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름,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어둠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잊지 못할 비밀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박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누군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여름의 마지막 밤. 모든 것이 드러난다.